여러분 기다리시던 행복충전 2080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준입니다. 네, 요즘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네. 실제로도 이 아토피 걸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요, 무려 월 50만 원 이상을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요, 아토피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토피나 천식 같은 친환경성 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는 2010년까지 이 아토피 전문 병원을 신설하고요. 그리고 이 보육시설 같은 곳을 친환경 소재로 리모델링 한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도시,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뭔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세요. 우리나라 국민 24명 중 1명이 천식의 고통을 안고 있다. 하지만 예스럽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병을 더욱 키우게 되는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하다간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 천식. 이제 천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고통에서 벗어나보자. 행복충전 2080. 천식을 다스리는 해법. 한방에서 찾아보자. 네, 오늘의 건강 주제가 바로 천식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는요, 수평 한의원 원장님이십니다. 김초로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그 천식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먼저 천식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식은 예전에는 기관지가 수축을 해서 호흡이 곤란한 그런 질환으로 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한 그런 질환으로 새로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부분이 정상적인 기관지의 모습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천식이 있는 기관지의 모습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이 기관지를 싸고 있는 여기 요 근육이 보이시죠? 네. 예, 이게 기관지 평활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평활근 자체가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느슨한 상태로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관지 안에 뇌벽이 굉장히 작으면서 이 내강이 굉장히 커서 이 부위로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내강이 굉장히 넓고, 천식이 생기게 되면은 첫째는 이 기관지 바깥에 있는 평활근이 지금 그 여자들 그 머리 따듯이 이렇게 꼬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굉장히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강도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물도 있고요. 네. 예, 이렇게 내강이 좁아지다 보니까 호흡이 잘 안 되는 곤란한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에 문제가 있을 때 천식이 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식하면 흔히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기침을 계속해요, 정말. 그리고 뭐 호흡이 가빠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그 밖에도 뭐 천식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해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식의 3대 증상, 천명음, 그다음에 호흡곤란, 마른 기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 천명음이라고 하는 거는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천명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숨 쉴 때. 그렇습니다. 숨을 쉴 때 쌕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네. 호흡이 당연히 곤란해지고 숨이 찬 그런 증상도 생기고, 더불어 마른 기침도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 천식은 야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마른 기침을 하게 되고, 네. 이어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호흡이 잘 가쁘게 되고, 숨이 차서 헐떡헐떡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천식이 주로 세 가지 증상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그게 마른 네. 기침이라는 게. 천식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그 마른 기침만 하는 특이한 천식이 있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침이형 천식이라고 하는 이런 천식인데요.
쌕쌕거리는 소리 또는 이제 호흡이 가빠서 숨이 찬 증상이 없이 단지 마른 기침만 합니다. 오래도록. 네. 그리고 이 기침은 주로 야간에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운동이나 찬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쐰다거나 또는 찬 바람을 쐬게 되면은 기침을 하게 되고요. 네. 여름보다는 겨울에 이 증상이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쌕쌕 소리가 나고 숨이 차게 되면은 내가 천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 기침이형의 천식의 경우에는 단지 마른 기침만 하기 때문에 네. 천식인지 모르고 오랫도록 그 방치를 하게 되고 또 치료가 일반 감기약이나 기침약으로는 전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천식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만이 그 마른 기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기침형 천식을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침형 천식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네. 그 천식 증상이 3가지 증상이 이제 다 나타나고요. 또 천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기도의 폐쇄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렇죠. 기도가 폐쇄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 마른 기침하는 것 말고도 뭐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천식에는? 네, 천식의 종류에는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식의 종류에는 제일 첫 번째 외인성 천식이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성 천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천식입니다. 예를 들어 진먼지 진드기 또는 이제 꽃가루 어떤 특별한 알레르기성 물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천식. 네. 이 경우가 그 외인성 천식이 되고 그다음에 내인성 천식은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고 또 감기가 오래가고 낫지가 않아서 나중에 2차적으로 합병증으로 천식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오는 그 천식이 이 혼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외인성 천식 더하기 내인성 천식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운동에 의해서도 천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레슬링 하시는 분, 그 이왕표 선수, 네. 그분 같은 경우가 그 운동으로 인해서 유발된 천식입니다. 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천식이 생기는 원인은 그 호흡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차고 건조한 공기를 계속 그 마시다 보면은 네. 기관지에 수분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건조한 상황이 되죠. 네. 거기에 또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천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직업성으로 인해서 네. 그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 천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호흡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상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호흡기 기능 저하 증상은 그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결핵을 앓았던 분, 이런 분들도 호흡기 기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 결핵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폐상증이라 그래서 네. 이 결핵을 앓은 게 그 사람의 평생을 간다 그럽니다. 네. 물론 이제 결핵을 앓고 완치가 됐지만 폐 자체가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항상 그 폐 쪽에 신경을 쓰고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감기가 걸리면은 빨리 낫지 않고 2, 3개월씩 오래 지속되는 분들, 네. 그다음에 감기를 1년에 4번에서 5번 이상 걸리시는 분들, 이 정도면은 거의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예. 더불어 코에 질환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만성 비염, 축농증, 이런 것들을 6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에는 호흡기 기능이 저하된 그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흡연을 많이 해서 평소에 기침하고 가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도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또한 그 교사나 성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목을 많이 사용하죠. 그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목도 잘 쉬고 자주 아프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호흡기 기능이 저하된 그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늘 자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몸이 늘 피곤하고 또
또 목이 잘 쉬는 분들,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폐 기능이 약한 분들, 네. 이런 분들도 다 호흡기 기능이 저하된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바꿔서 말하면 이런 분들이 몸 관리를 잘못하면은 천식이 앞으로 생길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분들도 좀 몸 관리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바로 천식으로 갈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천식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천식으로 됩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호흡기 기능이 약화된 이런 상태에서 네. 그 기관지 기능이 약화, 이렇게 기관지의 과민성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네. 기관지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과다하게 반응을 하고 예, 뭔가 이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기나 또는 감염에 의해서 기관지의 만성 염증이 천식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치료는 이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 천식이 유전이 됩니까? 유전입니까? 100%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마의 사상 체질 장부 대소에 보면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체질 중에 잘 보시면은 태음인의 폐가 작다, 폐소, 간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소음인이나 소양인, 태양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태양인은 오히려 폐가 더 크죠. 네. 그래서 그 폐가 크다, 작다고 그 지금 소개되는 것은 실제 그대로 폐가 크고 작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폐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체질 중에 가장 그 폐 기능이 약한 체질이 태음인입니다. 네. 당연히 그 태음인에 있어서 천식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알러지성 비염이나 이런 경우에도 태음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태음인 체질은 다른 그 세 가지 체질에 비해서 호흡기 기능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태음인이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방에서는 원칙적인 천식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천식은 크게 발작기하고 완해기로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식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숨도 차고 쌕쌕거리고 호흡이 곤란한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을 발작기라 그러고요. 이 발작기가 지나게 되고 나중에 그 어느 정도 천식 증상이 가라앉은 이후에 그때를 이제 완해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발작기에 있어서는 그 표실, 네. 그 실증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 발작기의 풍환형하고 다음형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치료를 하고요. 그 완해기 치료는 그 본래 허했던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네. 한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완해기 치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천식이 폐가 안 좋아서 오는 건데 네. 여기 보면은 폐허, 비허, 신허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네. 천식이 왔는데 왜 그 비허라는 거는 소화기 기능을 말합니다. 비위. 네. 천식을 비위 기능을 치료를 해야지만이 천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신장 방광 기능 이게 신허라 그러는데 신장 방광 기능을 치료를 해야지만이 천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폐하고 또 비하고 신 이 세 가지가 천식에 근본적으로 다 생기게 되는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여기에 맞게끔 천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원칙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네. 또 다른 걸 알아봐야죠. 그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는지 한방에서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방에서 그 천식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치료가 약물요법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탕약. 한약을 복용을 하는 게 주된 치료가 되고요. 더불어서 그 알약 형태로 만든 환이나 또는 분말로 된 산 또는 고의 형태로다 고는 이렇게 조청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에서 이렇게 떠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한약인데 그 환이나 산 같은 경우에는 이 천식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약을 오래 먹어야 되는 경우에 장기 복용을 할 경우에 이 환하고 또는 산을 이용해서 복용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약이 쓰기 때문에 잘 못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고의 형태는 맛이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고를 이용해서 천식을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침구요법으로서 그 호흡기를 주관하는 그 우리 몸에 경락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경락을 자극을 하게 되면 경락 자극을 통해서 천식을 치료하고요. 네. 그 약침요법이라고 그 한약액을 그 증류를 해서 주사로 주사액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호흡기를 주관하는 경혈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약침요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아로마요법이라고 해서 그 흡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도에 작용하는 그런 흡입요법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식 치료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군요. 자, 그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을 좀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순수하게 이런 천식 증상은 언제부터 생기십니까? 그다음에 그 비염이나 이런 건조한 날씨 탓에 평소보다 많은 기침을 한다는 30대의 김영남 씨. 감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기침이 가라앉지 않고 호흡이 힘들어져 병원에 찾게 됐다고 한다. 감기 걸리면은 좀 약간 증세가 좀 많이 이제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계단 같은 데 올라가면은 좀 약간 숨소리가 쌕쌕하는 소리가 많이 나고 또 일상이 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잠잘 때 또 이제 좀 약간 그 다음날에 이제 일어나기가 좀 힘들고 찌뿌둥하고 일상생활에서 좀 약간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기와 천식 초기의 증상이 비슷해 감기 치료만 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와 비슷한 천식의 증상,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 천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그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았나 또는 이게 천식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마른 기침만 오래도록 그 계속하는 기침 이형 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기침 이형 천식도 그 엄연한 천식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천식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만이 마른 기침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방에서 응용할 수 있는 천식 치료법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 한약입니다. 탕약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더불어서 그 환이나 또는 고의 형태로 만들어서 응용하기도 하고 또는 산재 형태로 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 이중 침술요법은 해당 경혈을 자극해 약해진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이를 통해 떨어진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침술과 함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뜸을 사용하는데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경혈에 온열 자극을 줌으로써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최근에는 한방 생약주사액을 사용하는 약침요법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폐의 기능을 더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천식 질환은 그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나타난 어떤 호흡곤란이나 쌕쌕거리는 그런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서 근본적인 우리 몸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지만이 천식이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건조한 날씨에는 더욱 숨쉬기가 힘들다. 이럴 때 아로마요법으로 호흡기 점막을 강화시켜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차고 건조한 공기에 천식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환절기 때, 그 다음에 겨울철 추울 때, 이 계절에는 다른 계절보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천식. 단순히 기침만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한방 천식 치료의 원리다. 꾸준한 한방 치료로 천식의 고통에서 벗어나보자. 네, 요즘은 정말 그 의술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 천식 치료하는 모습까지 지켜봤는데, 이번엔 치료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아들 치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5살 먹은 여자아이고요. 네. 미숙아로 태어났고 8개월 조산을 했고요. 태어나자마자 태열도 심했고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요. 감기는 1년 내내 걸리고 비염도 심하고 어휴. 밥도 잘 안 먹고 편식도 심하고 체중도 굉장히 작고요. 또 이 경우는 이제 6개월 전부터 감기 후에 천식이 발생한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그 밥도 잘 안 먹고 네. 그다음에 몸이 약한 허약한 증상이 있죠. 네. 그 소화기 기능이 약한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폐 기능도 약하지만 더불어서 소화기 기능도 약한 그런 허약 아동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도 전형적인 그 본호 표실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실증의 증상, 지금 있는 천식이나 비염 증상은 이제 탕약으로 다 이렇게 2달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증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약한 폐 기능과 또 소화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하고요. 네. 아이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호흡기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고의 형태의 이런 약을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짧게 그 치료를 해갖고는 이제 그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2차례 정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이 천식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완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요, 천식이 생기는 원인으로 뭐 유전적인 것, 그리고 그 밖의 요인을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 소아의 경우는 왜 천식이 생기는 건가요? 네, 환경적인 요인도 들 수 있는데요. 요즘은 1년 내내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1년 내내 온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저항력이 약해져 있죠. 네. 추울 때는 춥게, 또 그렇군요. 더울 때는 덥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 자체의 어떤 그 체격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체력적인 부분은 굉장히 저하된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 키우듯이 우리가 아파트에서 이렇게 적당한 실내 온도를 맞춰주면서 키우고 있잖아요. 네. 네. 자, 우리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감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자주 감기에 걸려요. 그러면 감기 때문에 하는 기침인지 아니면 천식 때문에 하는 기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감기로 하는 기침은 그 감기 이외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콧물이 난다거나, 뭐 머리가 아프다, 또는 열이 난다거나, 네.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되면서 이제 동반이 되면서 기침을 하게 되면은, 감기로 인해서 오는 네. 경우고, 천식이 발생하게 되면은 특징적으로 쌕쌕거리는 소리가 천명음이라 그러죠. 네. 기본적으로 같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기침 이형 천식의 경우에 네. 마른 기침만 한다 그랬죠. 네네. 예, 그 경우에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네. 아이가 천식으로 인해서 기침 이형 천식인지 또는 그냥 단순히 감기가 낫지 않고 오래가서 그냥 단순히 나오는 기침인지 네. 예, 그 경우는 굉장히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 이제 뭐 침으로 치료를 할 경우 좀 침을 맞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해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흡입요법, 예. 예, 코에다 이렇게 흡입을 하는, 예,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내침이라 그래서 아주 긴 침이 아닌 짧은 피내침이 있습니다. 네. 아프지도 않죠. 그거를 갖다가, 경혈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소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치료하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돼요. 의문이었어요, 의문. 그러니까요. 뭐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네. 계속 감기를 이제 달고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크지도 않고요. 이제 성장 장애까지 생길 수가 있죠. 아이들이 1년 내내 감기
갈고 살고 또 천식으로 고생하고 천식이 있으면 운동도 못하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네. 성장도 굉장히 발육이 저하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할 한참 나이에 자꾸 천식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자꾸 신경 쓰면 그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원래는 공부 잘했는데 이제 천식을 알아보면서 예. 사실 아는 적도 없으시다면서요. 아까 대기실에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천식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하고 천식 또 알레르기성 비염은 그 한 뿌리에서 나온 질병입니다. 그 세 가지 질병의 공통점이 면역 기능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아토피도 생기고 천식도 생기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생깁니다. 그 천식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천식이 좋아지면서 그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토피 증상까지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불어서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었던 아이는 비염 증상까지 같이 없어지게 돼요. 비염까지. 네. 그러니까 알러지인 줄 알고 왔는데 천식도 고치고 천식인 줄 알고 왔는데 이 아토피도 고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이 모두 다 면역 기능이 저하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 천식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면역 기능이 좋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아토피 증상까지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행복충전 2080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더 많은 알찬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행복충전 2080 오늘 수페원 한의원의 김철우 원장과 함께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요, 우리가 소아들,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이들도 문제지만 사실 한참 공부를 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천식을 앓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표영호 씨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공부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기침하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사례가 있으면 좀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청소년 천식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 경우는 그 17세 남자아입니다. 그 5, 6년 전부터 만성 비염이 있었고요. 증상은 더하다 덜하다 했고 그 학업 때문에 늘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고 코피도 많이 흘리고요. 늘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3개월 전에 심하게 감기가 걸린 후 천식이 발생했고요. 천식이 생기면 당연히 집중력이나 체력이 저하되고 공부하기 어렵고 또 체육 시간에 운동도 못하고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평소에 요통이 심했습니다. 어린아이인데. 그리고 많이 먹는데도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그 천식이 있으면서 당연히 비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급성기에 나타나는 그 실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천식과 비염에 대한 치료를 했고 그 평소에 요통이 있었고 또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의 경우에는 그 신호한 한방에서는 이제 신호한 체질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신장의 허한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다 치료를 해서 잘 치료가 됐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감기 걸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코감기나 뭐 기침감기 이런 것들 감기약을 먹으면서 나야지 하는 생각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감기약을 먹으면 천식은 뭐 따로 치료 안 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도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그 천식은 엄연히 기침과 그 감기하고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천식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뭐 기침을 하고 숨이 가쁘니까 감기인 줄 알고 그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고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식인데도 계속 감기약을 먹고 이번 감기 오래가 그죠? 한 3개월 알았어 이런 분들 있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은 뭐 천식 환자들이 그 응급실에 뭐 자꾸 이렇게 뭘로 대고 호흡하고 그러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흡입기라 그러는 겁니다.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 천식이 발작하게 되면은 그 쌕쌕 소리가 나면서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숨을 못 쉴 때가 가장 무섭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천식이 생기게 되면은 그 숨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고 또 그런 공포감 때문에 더 호흡이 곤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흡입기를 통해서 빨리 그 기관지를 이 흡입기 속에는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그 약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빨리 흡입을 해서 기관지가 확장되고 그러면은 숨이 좀 편하게 쉬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심하면은 기도가 폐색되면은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응급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 그 흡입기를 사용을 해서 그 천식 증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천식의 치료를 양방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식 치료는 먹는 약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급성기에 천식이 발작했을 때는 그 양방 쪽에서 하는 어떤 흡입 치료나 또는 먹는 알약 치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당장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해 죽겠고 이런 상태에서 언제 한약을 꺼내서 먹고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도가 폐색되는 정도가 그 다 틀립니다. 크게 이제 4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좀 가볍게 폐색이 되고 또는 중하게 폐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 발작기에 굉장히 증상이 심할 때는 먹는 그 알약이나 또는 흡입기를 통해서 네. 그 약을 복용을 하고 흡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그 먹는 알약의 경우에는 이제 오래 먹게 되면은 그런 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흡입기를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정말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견을 듣고. 네, 근데 이 성인들을 가끔 보면요. 네. 정말 습관적으로 마른 기침 계속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가 천식이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성인분들 중에 단지 마른 기침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침용 천식의 경우에 네. 바로 해당이 됩니다. 네.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세 남자 회사원인데요. 이분은 이제 흡연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기침을 한 적이 때마다 하셨는데 너무 오래 하셨죠.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와, 네. 상당히 이제 그 기침을 많이 했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기침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과로하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네. 당연히 이 마른 기침 증상이 더 악화되고요. 네. 네. 또 이분도 보면은 비염이 있었는데 10년 되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이분은 이제 뭐 코가 안 좋은 증상이 해마다 환절기 때 있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6개월 전부터 천식이 발생한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치료도 역시 치료 원칙에 맞게끔 치료를 했고요. 천식하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같이 먼저 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폐가 허한 증상과 더불어 신장의 허한 증상이 같이 더불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치료를 했고요. 또 금연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 흡연이 악화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식이 있거나 마른 기침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야, 금연까지 하게 되면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천식을 고치면서 고칠 게 많습니다. 지금 사례자의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인데 이 알레르기 비염 이게 있으면 모두 천식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꼭 천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천식이 생길 확률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러지성 비염, 천식, 아토피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 분들은 그 알러지성 비염에 대한 치료를 미리미리 병이 오래되기 전에 미리미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무심코 하는 뭐 생활 습관 가운데 천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천식 있는 분들은 면역 기능하고 그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그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천식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네, 어떤 거? 그 쉽게 얘기하면은 밤낮을 바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밤에 그 장사를 한다거나 일을 하시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 네. 그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것이 그 밤낮을 바꿔서 일하는 겁니다. 네. 남이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네.
천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밤낮을 바꿔서 일하는 그 분들 보면 천식뿐만이 아니고 다른 몸에 안 좋은 증상들이 있는데 그 뭐 딱히 병명도 안 나오면서 네. 몸이 좀 이상하게 아픈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밝을 때 정말 잘 보일 때는 네. 이래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네. 천식을 고치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빨리 치료가 잘 안 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 외에는 사실 쓸데없이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네, 이런 말씀도. 이게 그 운명의 조화잖아요. 깜깜할 때 안 보일 때는 자고, 네. 잘 보일 때는 일하고 놀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서 보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천식 때문에 고통을 좀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이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에 10분 중에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네. 그 기침을 하거나 또는 호흡기 안 좋은 증상 또는 천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기침을 해도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또 제대로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천식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 천식 증상이 이제 숨이 찬 증상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나이가 먹어서 본인이 그냥 기운이 없어서 숨이 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2살 되신 여자분이시고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폐 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환절기 때 감기에 굉장히 자주 걸리고 또 걸리면은 낫지가 않고 오랫도록 지속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기능이 안 좋아서 늘 잘 체하시고요. 또 입맛도 없고 늘 피곤하시고 손발도 화끈거린다든가 허리가 아픈 이런 증상도 더불어 있고 연세 드시면 변비도 많이 생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천식이 발생했고요. 이분도 역시 그 치료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치료를 했고요. 그 실증에는 천식을 위주로 했는데 그 허증에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그 허한 증상이 다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호흡기 기능, 그다음에 허리가 아픈 네. 이런 심오한 증상, 또 늘 식사를 잘 못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소화기 기능이 약한 증상, 네. 이 3가지 증상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 3가지 증상을 다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천식이 완치된 그런 경우입니다. 치료를 꼭 해야만 하는 질환이 바로 이 천식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재발이 너무 잘 돼가지고 완치가 어렵다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그 아까 천식을 발작기하고 완액이 딱 2가지로 나눴죠. 네. 천식의 증상이 있을 때 쌕쌕거리고 숨차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누구나 치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 기본적으로 호흡기 기능이 저하된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것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졌다고 본인은 다 낫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기본적인 면역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기본적으로 몸이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거의 100% 재발하게 됩니다. 정말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사실 뭐 폐렴 그러면 좀 겁을 내고 그러는데 천식 그러면 좀 가볍게 생각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자, 꽁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매직극장 준비했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남녀.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안 돼요. 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전 받을 수 도대체 뭘 받을 수 없다는 건지 혹시 프로포즈? 받을 수 없다니까요. 받으셔야 돼요. 남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그녀. 과연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절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요. 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저 임신을 했는데 천시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임신을 하셨군요. 임신한 여성의 경우 천식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던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 중에 천식이 있다고 해서 태아를 위해 가지고서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태아한테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천식이 있으면은 그 몸 안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데 이 태아에게 만약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태아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중에도 좀 적극적으로 다 천식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 불굴의 의지로 달리기를 하는 한이 꼭 이겨내리라 마음만으로 달리고 또 달리고 폐기능을 높이기 위해선 폐활량을 늘려야 한다는 그녀. 하지만 달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한이.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 걸까? 한끼만 더 들어. 한끼만 더 드시면 되는데. 더 이상 무리해요. 정말 싫어 천식 환자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 달리기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원장님? 달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천식 환자분들 중에 그 폐활량을 늘리고 또 운동을 해서 빨리 천식이 치료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기도를 자극하게 돼서 기도염증이 더 심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천식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식을 앓고 있는 중에는 가급적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유, 이 뭐 폐활량을 늘리겠다고 아침에 운동을 했다가는 큰일 나셨습니다. 네. 천식 환자도 좀 운동이 필요할 텐데요.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이런 호흡법을 한번 응용을 해보십시오. 그 하기법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하, 기운기, 그러니까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법입니다. 첫 번째 눈을 감고 자기 호흡을 느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자동 호흡이죠. 네, 그건 말고 눈을 감고 꼭 호흡을 느낍니다. 네. 하는 요령은요. 숨을 들여마실 때는 배꼽 아랫부분으로 숨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는 발바닥을 상상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러니까 숨 자체가 네. 그 의식을 하면서 실제로 숨이 발바닥 쪽으로 내려가지는 않죠. 생각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호흡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기운이 상체에 있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두통이 있는 분들 네. 또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 또 천식이 있는 분들은 그 기운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주게 되면 굉장히 몸이 편해지게 됩니다. 복식호흡이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하기법은 뭐 앉아서도 할 수 있고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잠자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잠자기 네.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호흡법 등을 통해서요, 천식을 미리 예방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천식이 걸렸다면요, 증상을 완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음식 추천해 주세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게 배즙하고 꿀입니다. 네. 그 배를 이렇게 윗부분은 꼭지를 따고요, 안에 씨를 긁어내고 그 긁어낸 부위에다가 꿀을 넣고 이렇게 해서 중탕을 해서 배숙. 그 다음에 그걸 짜게 되면은 네. 배즙하고 꿀이 섞여 있는 이게 네.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기침이나 또는 호흡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 도라지가 우리 몸의 그 기능을 호흡기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또 가래나 이런 것들을 잘 삭혀줍니다. 네. 산도라지를 그 분말로 말려서 환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이나 밤, 잣, 호도 이런 네. 견과류가 호흡기를 굉장히 튼튼하게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호도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호도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구이자는 간 기능도 강화시켜주면서 우리 몸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줍니다. 네. 오미자는 이제 5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인데 오미자의 경우에는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몸에 좋은 것들 지금 많이 알려주셨는데, 저번에 천식 환자분들은, 아니면 천식에 의심되시는 분들은 좀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천식 환자분들에게 주의할 점을 좀 당부하자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액기 때 그 면역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을 해서 천식에 대해서 완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식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더불어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악화의 요인입니다. 천식에. 네, 네. 그래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식에 관해서 도움 말씀 주신 수평원 한의원의 김철우 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6%가 천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요즘 걱정 참 많이 하시는데요. 네.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아기 때 모유수유를 한 아이들이요. 천식 발병률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네. 부유보단 모유가 좋군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임신 중인 엄마가 사과를 많이 먹으면 아기가 천식에 걸릴 확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아이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모유수유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천식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건강해진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충전 2080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